안녕하세요. 오늘은 8장 데이터 시각화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프라는 의미예요.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나타난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나타내려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나타내려면 이 매플라리브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우리 이미 배웠던 개념이죠. 랜덤 라이브러리 반복문할 때 한번 접해 봤었어요. 임의의 수를 뽑는 여러 명령어들이 있었어요. 뭐 랜덤 명령어도 있었고 랜덤 인트 명령어도 있었는데 그 명령어들을 모아 놓은 집합을 랜덤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에서는 오퍼레이터 라이브러리 사용해 봤었죠. 오퍼레이터는 다양한 연산 명령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중에서 item gather라는 명령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이름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써주는 형태로 작성을 했었죠. 근데 이 매플라리브 라이브러리는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랑은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랜덤이나 오퍼레이터 라이브러리는 바로 그 안에 명령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위 명령어 집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뭐 패키지, 모듈 이런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용어에 대한 정리는 제가 책에 잘 적어 놨으니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플라리브라는 라이브러리 안에는 뭐 파이플랫이라는 명령어 모음도 있고 파이랩이라는 명령어 모음도 있고 다양한 명령어 모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할 거는요, 이 파이플랫이라는 명령어 집합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플랫 안에 있는 명령어 A, 명령어 B, 명령어 C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이 개별 명령어에 접근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배웠던 원리와 동일합니다. 맨 처음에 라이브러리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하나 적어줍니다. 이 점은 하위 디렉토리로 내려간다라는 의미이고요. 점 다음에 파이플랫을 적어주면요. 매플랫 리브 안에 있는 파이플랫만 이것만 말하는 거야 라고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점이 하나 더 있죠. 점을 하나 더 찍으면 파이플랫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명령어 A를 사용하고 싶다. 근데 이 A는 매플랫 리브 안에 있는 파이플랫 안에 있으니까 매플랫 리브 점 파이플랫 점 명령어 A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명령어들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위 명령어들을 사용을 할 때마다 매플랫 리브 점 파이플랫 점을 계속해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요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임포트를 시켜줘요. 임포트 매플랫 리브 점 파이플랫. 자, 매플랫 리브에 파이플랫만 포함을 시킬 거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포함을 시킬 거냐면 as plt라고 해서 앞으로 이 매플랫 리브 점 파이플랫을 plt라고 부를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시켜주게 되면 매플랫 리브.파이플랫. 명령어 A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plt. 명령어 A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잘 적어놨죠. 임포트 한 다음에 as 닉네임을 적어주면요. 이 닉네임. 명령어 A, 닉네임. 명령어 B로 추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좀 가정했습니다. 자, 3월부터 7월의 매출이 이 값과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월은 1, 4월은 5, 5월은 7, 3, 7 이런 식으로 같다고 해보고 매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선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금 배웠듯이 import matplotlib live.pyplot as plt 앞서 배웠던 것처럼
매플란 리브 점 파이플란만, 그러니까 매플란 리브 전체가 아니라 파이플란만 포함시키되 앞으로 요거를 뭐라고 부르겠다? PLT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PLT 말고 다른 단어 사용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구글링을 해보시면 거의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이 PLT로 축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도 관습에 맞춰서 PLT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령어 처음으로 그려볼게요. PLT에 있는 선 그래프는요, 플랫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플랫 가로 열고 닫고 요걸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줄 데이터를 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 3월부터 7월 매출이 1, 5, 7, 3, 7이었어요. 그래서 리스트로 이거를 묶어주고요. 1, 5, 7, 3, 7로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plt.plot은 이 가로 안에 있는 리스트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명령어인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Shift Enter. 네, 그러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리스트를 넣었냐면 1, 5, 7, 3, 7이라는 리스트를 넣었어요. 근데 이 값이 X축에 대응되는 걸로 보이세요? Y축에 대응되는 걸로 보이세요? 네, 딱 봐도 Y축의 값으로 설정이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 세 번째는 7, 그 다음에 3, 7 이렇게 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plt.plot은 이 안에 있는 리스트를 Y축으로 표현을 합니다. X축은요, 자동으로 세팅을 해줘요. X축 세팅하는 방법도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만 해도 표현이 되지만 사실 이거는 임시로 표현된 거고 정식으로 그래프를 화면에 나타내라는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plt.show 한번 해줄게요. plt.show를 해야 그래프를 확실하게 결과창에 출력해라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하는 명령어를 쓴다는 거, 요거는 세트로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니까 아까 그 위에 있던 알기 힘든 영어들이 사라졌죠? 네, 그것도 다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 출력 명령어를 사용을 하니까 깔끔하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프만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명령어 다음에 반드시 plt.show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보통 이 리스트는요, 변수에 넣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X 해서 잘라낸 다음에요, 변수에 넣어 볼게요. 어떤 변수에 넣어 볼 거냐면 매출을 의미하는 sales라는 변수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sales에 저장해라. 무엇을? 1, 5, 7, 3, 7을 이렇게. 그러면은 plt.plot 안에 그 리스트의 원소 값을 직접 적어주는 대신에 변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sales. 자, 똑같이 출력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실행. 네, 역시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sales 안에 우리가 똑같은 값을 저장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활용하니까 더 깔끔하죠. 이번에는요, X축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X축은요, X축에 넣을 리스트를 그냥 이 앞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시고요. X축에 넣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줍시다. 우리 X축에는 월이 나와야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그래프에 맞겠죠? 그래서 월을 저장하는 변수라는 의미로 month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로 묶어준 다음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3월이죠? 그 다음에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준, 줄라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3월부터 7월까지의 영어 약자를 이 month라는 변수에다가 넣어 주었고요. 이 month를 이 plt.plot 안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넣어주느냐. X축에 나타낼 리스트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Y축에 나타낼 리스트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ales 앞에다가 mon, 컴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실행. 잘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3월에 1, 4월에 5,
5월에 이제 7, 그 다음에 6월, 7월에 잘 대응된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 동시에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밑에서 계속해서 응용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꾸미는 방법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도 좋은데 이 그래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그래프다라고 알려주는 제목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프 제목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plt.title 하고 그 괄호 안에 넣어주고 싶은 제목을 넣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고요. 그래프 제목은요. 그래프 그리기 전에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프 제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순차 구조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타이틀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여주는 그 순서가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plt.plot이라는 그래프 그리는 명령어 위에다가 적어줍니다. plt.title. 자, 우리 한글 이전에 영어부터 한번 해볼게요. monthly sales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실행 한번 해봅시다. 실행. 그러니까 monthly sales라고 그래프 제목이 잘 출력이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세 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한 다음에요. 한글로 타이틀을 적어 봅시다. 월별 판매 실적. 실행해 볼게요. 실행. 네, 굉장히 긴 실행 결과가 뜨고 그래프를 보니 한글로 지정한 제목 부분이요. 네모로 나타났어요.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좀 의아하네요. 그런데 또 밑에 보니까 이 영어로 표현된 X축 있죠? 이거는 또 잘 표현이 됐어요.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이틀은 한글로 지정을 해줬죠? 한글은 이렇게 폰트가 없어서 깨진 거예요. 근데 영어는 지금 잘 표현이 되는 걸 보니까 한글만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콜앱에서 한글을 표현하려면 우리가 좀 실행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한글 폰트 설정하는 거 볼게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에 제가 잘 써놨는데 요것만 잘 실행을 하시면 돼요. 요거 폰트만 바꿔서. 일단 저는 콜앱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요 과정을 실행해 볼게요. 콜앱에서 한글 폰트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이 세 줄의 코드를요. 실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 런타임 다시 시작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지정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세 줄 컨트롤 C, 그 다음에 밑에 컨트롤 V를 해서요.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계속 뭐가 떠요. 맨 마지막에 성공되었다라는 문구가 뜰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1번 실행한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해야 되겠죠? 런타임 다시 시작은요. 상단 이 파일 수정 보기 삽입 런타임 다섯 번째가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고 또 중간쯤에 런타임 다시 시작이 보입니다. 요거 클릭. 런타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막 초기화 중 이렇게 뜨죠. 런타임 다시 시작한 다음에요. 이제 글꼴을 지정하는 명령어 plt.rc 요거를 해주면 되는데 밑으로 일단 내려가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지금 런타임을 재실행했어요. 이 런타임을 재실행했다는 거는 뭐냐면 게임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다시 시작하면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 우리 지금 변수도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라이브러리도 다시 임포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사항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컨트롤 C에서 밑에 컨트롤 V 붙여볼게요. 요거 다 아시는 거죠? 라이브러리 포함시키고, 변수 X축, Y축 만들고, 타이틀 플러스 쇼 이거 다 아시는 겁니다. 한글 폰트를 설정하는 것만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한글 폰트는 당연히 한글이 나오기 전에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타이틀 위에다가 설정을 해줄게요.
plt.rc 한 다음에 자 작은 따옴표 안에 폰트 그 다음에 컴마 패밀리 이게 폰트 타입이거든요. 우리 방금 나눔 글꼴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폰트 나눔. 그래서 나눔 글꼴이 무료 폰트이기 때문에 나눔을 설치를 했고 여기에다가 나눔 고딕을 설정을 해주면 돼요. 나눔 고딕 여기 대문자 유의해 주시고요. 띄어쓰기 없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실행. 그러니까 월별 판매 실적이라고 한글이 잘 떴네요. 영어도 당연히 잘 떴습니다. 콜앱 매플란 리뷰에서 한글을 사용하려면요. 한글 폰트를 설정하는 거를 한 번 최초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폰트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 런타임 다시 시작을 해주신 다음에 하시면 좀 편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밑에 네 줄을 컨트롤 C 해서요. 밑에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래프 꾸미는 것 중에 타이틀 붙이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글 타이틀도 붙여봤고요. 이번에는 그래프 색상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밋밋한 푸른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예쁜 걸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프를 그리는 plt.plot 여기에다가 옵션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컴마 한 다음에요. 칼라 하고요. 칼라는 작은 따옴표하고 B라고 해볼게요. B는 블루의 약자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실행. 그러니까 쨍한 파란색으로 잘 표현이 됐죠. R로 한번 해볼까요? R은 빨강색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 빨강색이 잘 표현이 됐습니다. G도 해보시면 이제 그린으로 잘 표현이 돼요. 네, 그린으로 잘 표현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 매플라 리뷰에서 사용 가능한 색상들을 다 적어놨어요. 이 색상들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자, 컨트롤 C를 해서 밑에 컨트롤 V를 한번 붙여봅시다. 네, 이번에 배울 거는요. 해상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되게 그래프가 선명하지 않게 약간은 흐릿하게 나왔죠? 조금 선명하게 출력해 볼게요. 자, 그래프 해상도는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plt.figure 한 다음에 dpi는 숫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해상도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dpi는 다트 퍼 인치라는 이제 해상도를 의미하는 약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figure는 그래프의 형상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 위에다가 plt.figure 한 다음에 dpi 해상도는 한 100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컬러는 블루로 한번 해볼게요. 실행.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선명하고 크게 출력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DPI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150 한번 해보실까요? 150. 네,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나오죠. 근데 조금 한 화면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서 저는 1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 코드를 컨트롤 C 해서 밑에다 붙여봅시다. 이번에는요, 범례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범례는 뭐냐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다라고 그래프 안에 라벨처럼 표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례는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 plt.plot 안에다가 또 이렇게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컴마 한 다음에 라벨은 하고 이 범례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범례를 추가했으면 반드시 밑에다가 이 plt.legend라는 화면에 나타내는 명령어를 추가를 해주어야 범례가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월별 판매 실적 plt.plot 안에 자, 칼라 옆에다가 라벨 뭐라고 써볼 거냐면 판매 실적에 단위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개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라벨이 있으면 plt.legend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실행. 자, 실행하니까 여기 이게 잘 나오죠? 아, 파란색 그래프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포맷을 정리해 볼게요. 이 포맷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다른 그래프도 거의 대부분 다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프 제목 적어줘야 되겠죠? 이 그래프 제목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실질적으로 그리는 명령어, 플랫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화면에 보여주는 plt.show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 제목이 만약에 한글이면 한글 폰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에 사용 가능한 옵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컬러로 색상 지정할 수 있었고요. 라벨로 범례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plt.plot 위아래에 사용 가능한 명령어로는 이제 figure 한 다음에 dpi 설정해 주는 걸로 해상도 설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범례를 사용하면 반드시 plt.legend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추가로 사용 가능한 명령어가 있습니다.